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미 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윤성미 활동가님은 작년까지 강서 시민협력 플랫폼 총괄국장을 지내셨는데요. 올해부터는 강서 동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강서구의 마을 공동체에 대해 윤성미 활동가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6년째 서울 강서구에서 살고 있고요. 네, 더 나은 지역을 상상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 커넥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칭 시민협력 활동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윤성미입니다. 시민협력 활동가요. 그리고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아들 셋이고요. 와, 네, 저랑 24살 차이가 나니까 17살, 15살, 그리고 11살 이렇게 있어요. 와, 네, 초중고의 그룹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네. 제 몰매들려 삼고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전 아직 어려서. 네, 우리 이렇게 윤성미 활동가님의 이력을 이렇게 쭉 봤었는데요. 보니까 아이쿱 생협활동을 시작을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쿱 생협활동으로 좀 마을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 네. 추측을 해봤는데 네. 이런 마을활동에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네. 이제 그 생협을 통해서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긴 했지만 네. 그 이전의 경험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저는 이제 예전에 마을 정말 골목 있고 따뜻한 서로 돌봄이 있고 그런 따뜻함이 넘쳐나는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 경험이 컸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던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것들을 실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또 추가로 경험이 드는 건 이제 오늘 오면서 생각 들었던 건 제 활동의 힘이 뭘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씨앗을 남겨주신 동네 어른이 한 명 계셨거든요. 이제 어릴 때 그때 한참 막 수재민 돕기 어느 지역에 수재민이 생겨서 그런 돕기 활동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주민들이 돈 내라고 하면 돈 내서 그냥 걷어서 보내는 방식인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한테 스스로 해서 입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꺼리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막 돌려보면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수재민이 생겼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그럼 우리 모금을 해봐요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모금함을 만들고 그 모금함을 가지고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어른들이 모금을 해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방송국까지 가서 전달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 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게 했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사랑 나눔이라고 지금 이전에는 한국복지재단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거기 이제 첫 초대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발족할 때 제가 발족 초대 멤버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의 삶으로 넘어가면서 청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좀 이른 나이에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24살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25세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해서 병원을 전전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약만 처방해주지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고 진짜 아이를 이렇게 남들이 보면 얘 모기 물렸냐? 뭐 넘어졌니? 뭐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제 큰아이 친구 엄마를 통해서 생협이라는 걸 또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내 아이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제 그런 조합원 간의 모임이 있어요. 네. 생협에도 각 지역 조합마다 마을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마을 모임을 통해서 조합원들과 서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그러면서 가람비 옥젓듯이 저희 삶에 나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이 좀 보이게 됐고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협 활동까지 이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협에서 되게 교육 훈련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정말 네 그러면서 사회공공성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아는 분도 네. 아이를 이제 저도 이제 애견을 키우는 엄마니까 아이 때문에 생협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네. 아이컵도 있고 한살림도 알고 있는데 네. 실제 마을 그걸 통해서 조합 내 활동들을 많이 하시던데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좀 시들해지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네. 근데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조합원들 몇 명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 저희 스토리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저는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던 그냥 지역 활동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당시 2007년도 8년도쯤에 아이 어린이집에 이제 8월 달에 원장님이 교체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탁하는 재단이 바뀌고 원장님이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 해임이 되고 새로운 원장님이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먹거리도 정말 파가 살아다닌다 이런 정도로 이제 지역에서 되게 인지도가 있었는데 그 재단의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학기 중에 원장님이 14년 동안 있었던 원장님이 바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생님들도 울고 저희 학부모들도 울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들쳐업고 그 가가호 방문하면서 조직화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 생겼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원장님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막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네. 이 생활 활동을 하다 계속 보면 이어오게 된.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저와 성향이 달랐던 다른 학부모들이 또 생협 조합원이기도 했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이제 막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어디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을 맛봤어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을 지키지 못했지만 재단 이사장을 만나서 저희가 요구했던 선생님들의 고용 승계라던가 먹거리라던가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냈고 이제 그런 힘들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생겼던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아주머니의 씨앗과 그 성취감의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힘이 계속 다른 일이 이제 눈에 보이나 봐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아이컵 활동도 있으시고 또 어린이집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강서 시민협력 플랫폼 총괄국장으로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강서 시민협력 플랫폼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활동하게 되셨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시민협력 플랫폼은 단체 이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자치구의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3년 한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었고 작년 12월 3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시민주체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 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정책 사업이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죄송해요. 총괄국장 어떻게 하게 됐냐고 하셨죠. 제가 이제 생협의 경험, 그 생협에서 활동국장도 했었고 활동 이사로도 연대 활동도 하고 뭐 식생활 활동도 하고 해왔었는데 이제 그 13년도 이쯤부터
마을 공동체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활동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공동체들이 계속 뭔가는 이렇게 사부작 어딘가에서 뭔가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 근거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시작했었고, 그래서 저의 경험상 이제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간접 흡연 문제도 그렇고, 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오래탄 문제도 그렇고, 당사자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저와 같이 어디선가 맨땅에 헤딩하고 각기전투하고 있는 분들이 네.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저의 이 아이콥 활동에 있어서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던 시기에 이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마련돼서 제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협력 플랫폼이 저는 이제 기치가 뭐 개방성, 연대성, 자립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따가도 여쭤보려고 했던 강서 동행에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개방성과 자립성은 사실 좀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라는 개념을 다른 마을자치 이제 주민자치활동가분들 인터뷰하면 다른 각각의 개별적인 마을 공동체나 마을 활동가들 간의 연대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활동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세월호 문제도 되게 열심히 꾸준히 하셨던 걸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려운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힘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내용이 제가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는 주요한 활동으로 뭐 농협 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 안에서 이런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연대 활동을 해나가실 고민을 어떻게 하셨나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되게 다양한 활동, 다양한 자원, 다양한 시민활동가들이 있긴 있는데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업과 활동에 그 매여 있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선 되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이 문제는 따로고 우리의 활동은 따로 벌어지고 있어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단체들의 한계점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계기도 제가 이제 아이콥 활동하면서 광화문과 청와대, 국회 앞에 정말 많이 갔거든요. 식판 들고 뭐 당사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제 고등학교 교복을 꺼내 입으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별의별 외침을 다 했는데 외치고 나서 지역사회로 돌아가니까 되게 공허한 거예요. 우리 이 활동가들의 외침이 왜 지역사회에 가면 아무런 요동이 없을까? 실제 이 아래로부터 뭔가의 필요성이 올라와야 이게 직접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좀 의식 있는 시민들만의 어떤 이야기로 그 공중에서 던져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서 그럼 이런 문제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필요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와 문제로 인식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그 페이스북 같은 것도 봐도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플랫폼에 보니까 소식지도 꾸준히 내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3년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년 말로 플랫폼 활동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총괄국장 하시면서 사실 사업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과도 그에 맞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강서구의 성과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마무리를 하면서 함께 그동안 이 시민협력 플랫폼 매개로 함께 해왔던 뭐 개인 활동가분들이나 아니면 단체나 기관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동안에 그
함께했던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 주로 각각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시민협력 플랫폼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가 생겼고 네. 실제 지역 의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커진 것 같다.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은 서로 같은 자치구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누가 누군지, 누가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파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강서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 단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파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네, 서로 다양한 것들을 지향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라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 개가 함께 협력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좀 신뢰가 형성됐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많이 보셨고 이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강서 정보 편의점이라는 걸 발행을 해왔거든요. 3년 차에는 네 그래서 더 많은 강서 지역의 시민활동들의 정보들이 좀 더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제를 좀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개별 단위에서 작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지역 차원으로 넓게 네, 구청 홈페이지로도 홍보를 하고 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조금 네, 협치 분권과라는 네, 담당 부서에서 조금 협력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다뤄지는 의제들이 지역 차원으로 좀 폭이 넓어졌던 것 그리고 이제 지역 활동가들이 연대의 긍정성을 좀 경험하게 됐던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식하게 됐던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네. 그럼 문 닫아서 좀 네. 준비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네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치 활동이다 보니까 관과의 협력도 되지만 협력 못지않게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게 많죠. 그래서 돌아보셨을 때 이런 부분은 서로 좀 혁신하면 좀 더 관과 민이 협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좀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더 좀. 일단 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행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행정은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이고 그 시민사회는 되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했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한데 행정에서는 그것보다는 몇 명 모였고 몇 퍼센트 달성했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민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강서 구의적 모니터링 연구 모임이라는 모임이 생겼거든요.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모니터링하고 이번 279회 강서구 의회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다 보면 시민사회와 행정만의 파트너십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어떤 지역사회를 어떻게 조망하는지 함께 우리가 뭔가 지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감시와 견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파트너십에 대한 상을 좀 같이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성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 보고 자체가 성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과정에는 전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부서별, 국별 보고를 받을 때 성과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 대한 평가, 내 정성 평가도 좀 어느 정도 다뤄져야 이 민과 행정의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의 서로의 갈등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내는 성과가 아니다 보니까 뭐 혼자 욕심내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방성과 연대성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정보를 나눠야 되고, 네, 더 많이 안내하고 소통하고, 네, 초대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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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뭐죠?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그래서 주민자치나 이제 마을활동가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선미 활동가님이 늘 각각의 마을단체나 마을활동가들이 이제 하나로 묶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해오셨던 건데, 이런 마을활동의 발전, 주민자치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플랫폼과 같은 네트워크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이 이제 다 뭐 네, 주요한 네, 역할을 네. 해준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네.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아니요. 네. 네, 주셔도 근데 됩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런 네트워크에 쫙 힘이 모이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에 네. 대해서 경험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좀 방점을 한번 찍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결국에 이제 네. 뭐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약간 이렇게 뭔가 서울시의 혁신정책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역별로 나뉘다 보니까 네.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 좀 통합되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마을, 이거는 사격,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 상황들도 없지 않아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엔 각자의 하고 있는 활동의 영역은 다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실제 뭐 선생님의 삶에도 그렇고 저의 삶 속에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부터 뭐 육아와 노동자로서의 삶,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인권이 지켜져야 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의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공존함에 있어서 우리의 활동에서는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마을에서만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되게 융합적인 생각들과 사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각자 영역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들이 좀 더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좀 지역 차원으로 더 많은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고 확장해 나갈 때 그런 확장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 강서구도 60만의 주민이 있는데 몇 명의 시민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민이 시민으로 나아갈 때 더 나은 지역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며칠 전에 영등포 구청에 갔는데 강동구청의 공무원분이 이제 사망하셨던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연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당장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서로를 우리 이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막 민원과 민원인의 관계로 지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뭐 사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는 동네가 이제 북한산 꼴짝이긴 한데 되게 많더라고요. 자치기구도 있고, 뭐 관에서 같이 뭐 마을 재생을 하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를 하는 곳도 있고, 또 개별 개인들이 이제 주민들이 만들어낸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두 군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사실 이럴 때도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좀 그런 헷갈림이 맞아요. 동네 현안을 두 군데서 다루는 거죠. 하나가 안 되고. 이런 거를 주민분들도 그러니까 삶이 바쁘다 보면 내 삶도 바쁜데 어디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 나의 문제로 다가오진 않는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설계가 될 때 이제 똑같은 획일화된 설계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이렇게 사업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고 그 지역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도 자치구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협력하는 수준과 방식들도 자치구마다 다른데 똑같은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약간
지원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세심하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라보는 네, 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활동가님 같은 분들의 활동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3년 활동을 마감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3년 전과 3년 후가 네, 분명 강서구의 그 시민운동, 주민활동, 환경 이런 데서 변화가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성미 활동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가장 큰 변화 네. 꼽고 싶으신 게 있다면 네. 한 가지만 꼽기는 좀 아, 네. 그냥 다 말씀해 주셔도 네. 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각계전투로 문제 해결력을 갖지 못한 분들이 시민들이 흩어져 있던 시민들이 이제 그동안에 서로 보지 못하다가 선으로 좀 연결됐던 네, 그런 경험을 이제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이제 뭐 고민이 있는 먹거리라던가 뭐 아니면 뭐 노동이라던가 뭐 기후위기라던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아주 막 거대하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더라도 함께 만나보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네트워크 해보는 경험들을 도모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각각의 활동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네트워크 경험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 연락을 하시고 관계를 맺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력과 연대의 문화가 제 지역에서 조금 이전보다는 더 네, 조금 더 성장한 것 그런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플랫폼이 네, 있는 게 아주 중요하네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활동가가 아니라 지역 활동가의 필요성이 저는 되게 이제는 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 관점으로 같이 바라보고 지역사회 통합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단체 활동가들 그러니까 지역에 강서 무슨 뭐 강서 어쩌고 저쩌고 단체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각 단체의 정관에도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강서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 네, 그런 목적이 실제 지역 차원으로 좀 뿌리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지역사회 통합력을 단체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가 하나의 단체가 애를 써서 헌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지역형 활동가들을 지역 차원에서 좀 양성해내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게 네, 자치구에서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강서동행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라 뭐 많은 질문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플랫폼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아이콥 활동을 주되게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제는 강서동행과 상이 완전히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활동력이 달라지신 느낌이 드는데 강서동행이 어떤 곳인지 네. 어떻게 또 만들게 어떤 거였던 거죠? 플랫폼 전에는? 플랫폼 전에는 그냥 뭐 마을 공동체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플랫폼을 받게 된 그 시작 단계에서도 뭐 강서 시민사회 연대회를 만든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함께 합류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뭔가 함께 해야 되나라는 약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좀 등장하면서 그때 함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시민협력 플랫폼이었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렇게 지역 활동가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이제 됐던 것은 제가 생활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생활 의제들을 다뤘잖아요. 뭐 환경이나 먹거리, 뭐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아버지가 노동자인데 분명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민인적 노동자의 딸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동의 문제가 결국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동의 이슈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안에 또 인권이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뭐 다양한 영역들의 활동 속에서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던 것 같고, 이제 강서 동행 같은 경우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3년의 시민연합 플랫폼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 연대 문화가 생겼다는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랑 비공개 이제 집담회를 열었었거든요. 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하는 강서 시민사회 집담회를 열어서 그때 논의를 했을 때 뭐 공동체나 공동체 기금이라든가 뭐 약간 되게 다양한 이제 지역 돌봄 안전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네, 그러면서 작년 한 7월, 8월, 9월쯤에는 연대체에 대한 논의를 좀 추진해오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40일 정도, 네,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네, 한 40일 정도 이제 강서동에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린 앞으로 강서 시민연합 플랫폼은 마무리하지만 강서 동행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선언을 선보를 했고, 올해부터 이제 준비위원회를 좀 시작해서 올해 안에는 좀 출범식을 갖도록 지금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네. 이제 지역에서도 딱 현안을 가지고 하거나 영역을 다 정해놓고 하면 활동하기가 네. 명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을 활동 구 전체를 바라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연대의 고민이나 영역별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서 사실 사업하시기는 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찾아가면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힘들을 강서 동행에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경험, 이 함께하는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조금이라도 효능감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혼자 하면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들이랑 함께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단체들을 살펴야 되고 단체 사안들을 고려해야 되고 네, 그런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차와 3년 차의 경험들은 이제 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보다는 활동가들이 함께 이제 좀 추동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협력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활동가들의 이제 리더십이 아니라 좀 이제 지역 차원의 단체들이 함께하는 협력의 리더십이 좀 발휘돼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같이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한 13개 단체가 함께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약간 이런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좀 오가면서 중간 지원 조직은 이후에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단위들로 좀 바라보면 되겠다 해서 순수하게 자기 조직을 자기의 운영비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지금 7개 단체가 모여 있고요. 올해 이제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저희가 발기인으로 해서 지역에 우리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비전과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함께할 단위를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럼 영역별로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뭐 노동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이나 인권에 대한, 그리고 문화예술,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저희 지역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계세요. 네. 강서 시민사회 114 같은 네, 든든한 힘이 되시는. 야, 그럼 여기는 이제 전혀 관내 지원 없이 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 생활협동조합 이제 저희 아이급 생협도 들어와 있긴 하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하긴 하지만 요즘 시민사회 운영 방식이 지원 사업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도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는 뭐 지원을 받아서 공모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순수하게 뭐 회원의 회비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너무 질문이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 이거는 뭐 앞에서 네. 시작하실 때 말씀해 주신 거여서 뭐 건너뛰어 주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언제나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마을 활동, 이렇게 구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짧지만은 않고, 또 아이를 셋이나 키우시면서 네. 또 한다는 건, 전 애 키울 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애만 키웠거든요. 그것도 아들 셋은. 근데 힘든 일이실 건데, 시간상으로도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걸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런 뭐 어려움도 있고, 뭐 힘든 시기도 있고, 또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강서 동행까지 오실 수 있었던 힘? 이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앞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예. 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사자의 문제로 시작한 아이 아토피, 어린이집 급식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요. 네, 간접 흡연 문제, 그리고 유해 물질 뭐 이런 바닥재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의 현재 사회가 되게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골목과 마을이 있고 서로 돌봄이 있는 그 문화를 저희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 그리고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약 활동을 할 때도,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냥 새아이의 양육자로 이제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인정하는데, 네, 지금보다 이제 저희 새아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 전 제 아이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네요. 있나요? 예.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을 활동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네.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을 할 때도 고민했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뭐 우리의 삶에서 당면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좀 발견하시면 혼자 힘들지 않고 혼자 지침 없이 좀 더 나은 걸 꿈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집 급식 문제로 고민을 같이 하던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이 이제 저와 그때 지켜주지 못했던 원장님이거든요. 지금까지 같이 이제 소통을 해오면서 이제 친환경 급식 조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 안에도 이제 그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저와 같이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학부모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급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풀어가는 매듭을 아주 꽝꽝하게 이제 메어져 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 그 힘을 가지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 거리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